아, 이거 진짜 촉촉합니다. 이거 완전 젤리예요, 젤리. 자, 여러분, 야들야들한 수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고기 부위를 잘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물에 삶을 거 그냥 싼 고기 사자 하셔서 뭐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사셔서 수육을 삶아 주시는데요, 뒷다리살을 보시면 이렇게 살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부드럽게 익힌다고 물에 푹 삶아줘도 육즙이 다 빠진 장조림처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수육을 원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부위가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부위는 고기에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부위를 추천드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고기를 익히게 되면 이 지방들이 녹으면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이 지방이 우리가 고기를 부드럽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자, 추천 부위로는요, 첫 번째 요 삼겹살 부위입니다. 삼겹살 부위가 지방이 골고루 껴있어서 익혔을 때 야들야들하고요, 다른 부위에 비해서 대체로 잡내도 덜 나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조금 담백하게 먹고 싶은데 하시면 목살 부위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앞다리살은 안 될까요? 앞다리살은 보시면 이렇게 살코기가 대부분인 부위가 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지방이나 근막들이 껴있는 부위가 있는데 이 지방이 조금 껴있는 부위를 선택해 주셔야지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잡내 잡기인데요, 요즘 국내산 돼지고기는 잡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냉동으로 들어온 수입산 돼지고기는 냄새가 조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냉동고기를 사용하실 분은 완전히 고기를 해동해 주신 다음에 이 겉부분에 잡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커피포트에 물을 한번 확 끓여서 겉부분을 데쳐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차가운 물로 겉부분을 한번 씻어 주시면 맛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자, 다음으로 이 부분은 정말 의견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은 차가운 물부터 고기를 넣고 삶아 주시나요? 아니면 뜨거운 물에 고기를 넣고 삶아 주시나요? 차가운 물부터 넣고 고기를 삶게 되면 맛있는 맛이 다 빠진다, 혹은 차가운 물부터 넣고 삶아야지 고기가 부드러워진다, 너무 의견이 많아서 제가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동일한 실험 결과를 위해서 양념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물은 고기가 푹 잠기도록 1.5리터씩 넣어 주었습니다. 고기는 똑같은 부위, 또 젓가락으로 찔러 봤을 때 핏물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빼 주었습니다. 자, 지금 15분째 끓이고 있는데요, 끓는 물부터 삶아준 수육은 이렇게 살짝 하얀 거품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차가운 물부터 끓여준 수육은 이렇게 살짝 빨간 거품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게 차가운 물부터 삶아준 수육이고요, 요게 뜨거운 물부터 삶아준 수육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삶아보고 같이 먹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식감 같은 경우에는요, 요 뜨거운 물에서 삶아준 고기가 훨씬 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잡내 같은 경우에는 요 차가운 물에서 삶아준 게 훨씬 덜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로 잡내가 덜 났다지 돼지의 고소한 향과 풍미가 많이 빠져서 요 수육으로는 좀 매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물에서 삶아준 수육 같은 경우에는요, 식감도 확실히 부드러웠고요, 고소한 풍미와 감칠맛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요 차가운 물에서 삶아준 수육보다 수육으로 먹기에는 요 뜨거운 물에서 삶아주는 게 훨씬 더 맛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수육 양념 만들어 주겠습니다. 수육 삶을 때 다른 건 다 빼도 요거는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물 2리터에 소금 1숟가락, 그 다음에 설탕 1숟가락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소금과 설탕을 넣어주는 이유는 고기에 간을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고기를 훨씬 더 부드럽게 해주는 연육 작용도 도와줍니다. 색깔을 조금 까무잡잡하게 해주시려면 백설탕 대신 저처럼 흑설탕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재료는 바로 술입니다. 자, 이 술은 고기를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잡내도 한번 잡아주니까 꼭 넣어주시고요. 술은 집에 있는 소주나 와인 아니면 막걸리 다 사용 가능한데요, 제가 저번에 막걸리로 한번 삶아주니까 온 집에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한 소주 넣어주겠습니다. 소주 반컵 넣어주시고요. 다음으로 삼겹살 수육은 살짝 느끼할 수 있는데요, 여기 청양고추 2개 넣어주시면 느끼함을 싹 잡아줍니다. 자, 맛이 잘 빠질 수 있게 이렇게 양쪽 끝에 칼집을 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수육 양념 끝입니다. 그러면 된장이나 커피, 양파 이런 걸 안 넣나요? 하실 텐데요. 물론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넣은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담백하게 맛있어서 수육을 하시려고 막 이것저것 사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집에 있는 남은 재료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취향에 맞게 더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김장하고 남은 대파가 남아서 대파 한 대 넣어 줄게요. 자, 이제 삶아 줄게요. 여기 불 올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센 불로 올려서 물을 한번 팔팔 끓여 주시고요. 자, 잡내 없이 촉촉하게 삶으시려면 꼭 이렇게 삶아 주세요. 자, 이렇게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요, 여기다 고기를 넣어 주시고요. 자, 보시면 고기를 넣으면 물이 한번 확 죽는데요, 다시 끓어오를 때까지 계속 센 불을 유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 팔팔 끓으면 이제 중약불로 낮춰줍니다. 자,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제 끓는 듯 만 듯 이렇게 약하게 끓죠.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수육은 너무 퍽퍽하다 하시면 그냥 센 불에서 계속 끓여서 그렇거든요. 고기를 너무 센 불에서 끓이게 되면 고기가 너무 오그라들어서 고기 안에 육즙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 끓여 주셔야지 육즙이 덜 나가게 되고 나중에 드실 때는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뚜껑은 열어야 할까요? 덮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삶아주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뚜껑을 열어야지 돼지 냄새가 이렇게 끓으면서 날아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끓으면서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는데요, 이 수증기가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으면 이 뜨거운 수증기가 나가지 못해서 펄펄 끓게 되는데요, 촉촉하게 익히려면 살살 끓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뚜껑은 열고 총 40분 동안 뭉근하게 끓여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40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고기가 이렇게 둥둥 뜨죠. 이렇게 둥둥 뜨면 고기가 다 익었다는 뜻입니다. 자, 다 익었으면 불 꺼주시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대로 뚜껑을 덮고 10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자, 이렇게 뜸을 들여주시면요, 뜨거워서 쪼그라들었던 고기가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물을 쫙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썰어서 드실 때 더욱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돼지고기 수육 좀 얇고 넓게 썰어 먹으면 되게 야들야들하게 맛있더라고요. 얇게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면 여기 차가워도 야들야들하게 맛있습니다. 와. 자, 수육 생각보다 많이 삶으셔서 이렇게 한 덩이씩 남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 그냥 보관하시면 겉부분이 말라서 엄청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락앤락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육 삶았던 물을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고기가 잠길 만큼 담아 주시고요. 이거를 완전히 식혀 주시고 뚜껑 닫으셔가지고 냉장 보관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데워 드실 때는 요거 꺼내셔가지고 찜기에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쪄주시면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